IVF 학사회 팟캐스트. 가장 좋으면 8시간인데 그 강의를 4시간 안에 우리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용도 빼기도 뺐지만 그래도 막 달려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조급한가 봐요. 예, 이제 가슴의 에너지를 쓰는 2번 유형부터 가볼게요. 아까 우리 장중심 3유형 3개 유형했고 가슴 중심이라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 이 안에 내 번호가 있을까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가슴의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이 유형. 그래서 온통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의 필요 이것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도움이 된다. 나는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따뜻한 양털 코트 같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죠. 그래서 이 유형들이 참 힘들었겠네 하고 손잡아주면 정말 가슴으로 위로가 오죠. 손잡아주는 사람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쉽게 도움 청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도움을 청하면 쌀 씻다가도 밥 안 치려고 쌀 씻고 밥 안 치다가도 가스불 끄고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올림픽 도로에서 새벽 1시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섰다? 그때 도움을 구할 누구한테 전화하지? 할 때 전화를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많죠. 네.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다고 그래요. 이 유형들은.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걔가 요즘 되게 힘든 일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친해지고 싶고 이런 데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네, 무척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요. 관대하고 부드럽고 남에게 칭찬과 지지를 잘해주죠. 남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어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유형들의 집착은 도와야 한다가 관건이에요. 도와야 한다. 저 사람이 뭘 원하나 안테나를 들고 다니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때 친구를 돕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D를 맞아도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호라비 집에 청소해 주러 갔다가 애 놔주고 오는 아줌마. 둘이 늦게 들어오시네. 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이유가 사실은 대가를 바란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와 인정을 대가로 바란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유형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유형들이 이 지점에서 대체로 매우 불쾌하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래. 나는 그냥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거다.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냐. 절대 사랑으로 해준 거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대가가 없을 때. 구역 집사님 한 분이 감기 걸려서 집사님이 밥도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유영 집사님이 막 카레라이스 해가지고 저녁에 갖다 줬어요. 이거 해서 저녁에 식구들 먹어. 아유 얼마나 힘들어 하고 막 카레라이스에 생강차에서 갖다 줬어요. 집에 온 집사님 어때? 한 6시쯤 7시 저녁에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문자 전화 안 먹었나? 8시 반 돼서 전화하는 거죠. 집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거 뭐예요? 여기에 담긴 은근한 간접적인 공격까지 아니겠죠? 감사해라. 그렇죠? 왜 문자를 안 하냐? 맛있었다고, 잘 먹었다고 문자와 전화를 해야지. 저녁 먹은 지가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기의 도움에 고마워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상처받고 분노하죠. 자신이 희생당했거나 착취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내 도움 없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래서 집안이 기울면 제일 먼저 취업하는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큰언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다들 성공했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낌없이 준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가장 인색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가 자기의 행복을 좌우해요. 남들을 기쁘게 해서 환심을 사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부와 입에 발린 칭찬을 잘하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질수록 불안해서 더 칭찬하고 더 아부하고 더 선물 공세를 하죠. 1대1 관계를 좋아한다고 해요. 왜? 여럿이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알기 어려워요. 이런 지점 때문에. 자신이 남을 돕거나 주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남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조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꼭 의존하도록, 그가 홀로 설 수 없도록, 나로부터 거리 둘 수 없도록 봉사, 헌신, 과보호, 간섭, 세심한 배려, 선물 공세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매여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들이 독점욕, 질투, 속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결국 뭐예요?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이 간단한 것을 뒤로 제껴놓고 사랑의 목이 메일수록 더 도움에 집착하는 거죠. 네, 그것을 감추고. 네. 이 유형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예요. 이 유형들이 내 욕구를 채우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남의 욕구를 채우고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그래 저 먹을게 라고 넙죽 대답하는 이 유형들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너 먹어. 이 유형들의 말이죠. 왜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유형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들이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바램과 필요에 두기 때문에 내적인 성찰을 하기가 어렵고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오히려 남을 위한 중보기도 참 쉽죠. 중보기도가 더 쉽고 봉사하는 곳에 가는 것이 참 쉽죠. 그래서 이런 욕구, 자신의 욕구, 감각적인 욕구, 부드러움, 섹스, 애착, 공격 성향 이런 모든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고 뭘로 대체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대체를 하죠. 이런 이 유형의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교만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근원적인 죄들이 다 이렇죠. 돕기만 하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뭐예요? 자신의 곤궁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줄 것만 있고 나는 남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라는 잘못된 자만심이죠. 구세주 콤플렉스, 순교자 콤플렉스의 사람들이죠. 나의 사랑이 당신과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심지어 주님도 나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유형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너무 많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젊음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 이 유형들이 근원적인 죄가 이 교만이라는 거죠. 나는 받을 게 없어. 받을 건 뭐예요? 뒤로 감춰져 있죠. 뭐? 날 인정해줘. 내 도움을 받을 때 내 존재를 인정해줘. 이거죠. 이 교만이라는 거죠. 방어기제는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얘기를 못해요. 매우 난처해하죠. 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 못하죠. 그래서 나쁜 얘기는 안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다 표현을 하죠. 자신의 호의에 보답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제사날인데 작은 엄마들이 다 늦게 오셨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가장 큰 엄마인데 이유영 큰 엄마인데 작은 엄마들이 다 음식을 다 한 다음에 늦게 오셨어요. 작은 엄마들이 오자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음식 이렇게 늦게 와서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저녁 내내 허리를 안 펴고 아이고 하면서 작은 엄마들 갈 때까지 그러시더라는 거죠. 뭐예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못 한다고 해서 설거지를 해놨는데 이유영 친구가 너는 눈이 나빠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잘 안 보이지? MT 가서 뭐지?
그랬더니 설거지한 것에 고춧가루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유영 친구가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유영들이 그렇고요. 구유영들 갈등을 일으킬까봐 거절하기 싫겠죠? 구유영 부정적인 얘기 잘 못해요. 칠유영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거절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이유영, 구유영, 칠유영이 부정적인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모든 유형들이 대체로 자기는 거절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쟤는 말로 딱딱 거절 잘하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는 나는 정말 거절을 못해. 큰일이야. 저는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듣냐면 우리가 정말 거절을 10번 하고 싶은데 다 참는 거예요. 왜? 내 이미지 망할까 봐. 내 이미지 스타일 구겨질까 봐.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타일 구겨질까 봐 하는 거.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 페르소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있죠. 어쨌든 이 유형들이 쓰는 방어 기제가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를 해야 하는 걸 매우 난처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 유형들이 우리 크리스찬 컴플렉스라고도 하죠. 도와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하는 거. 그런가 하면 정작 이 유형들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뭐예요? 이 봉사와 도움이 나를 인정해주는 별것도 아니에요. 너가 나를 도와줬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없는 곳에는 가기 힘들다는 거죠. 예. 우리 이유형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줘도 그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줘도 100사람이 100번을 말해주고 1000번을 말해줘도 아마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요. 내 그 깊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은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죠. 그래서 이 유형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돕는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되겠죠. 그냥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왜곡된 돌봄이죠. 남을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유형들 이제부터 가서 돕지 마세요. 설거지 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되 뭐예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구나. 내 동기가 이거 난 정말 사랑으로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거 아시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넌 달라져서 새 사람을 입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다른 번호가 돼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네요,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거짓자 사이에서 이 끼어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유형들. 그래서 남을 돕는 이유가 사랑받고 싶다는 자신의 동기를 알고 아니요라고 때로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사랑일 수 있다는 것. 거절이 참된 사랑일 수 있고 진짜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유형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유형들이 돕고 이러한 공로를 쌓아두지 말고 사심없이 돕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성숙의 큰 걸음이 되겠죠. 예, 우리 이 유형들을 위한 기도. 오늘도 남을 돕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이 유형과 내 안에 있는 이 유형의 모습 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것보다 더 많이 그를 받기를 원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있는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아닙니다. 아멘. 이 유형들은 많이 부딪혀 오지 않으세요? 크리스찬 모임에 가면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 가면 이 유형들이 참 많아요. 이 유형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체로 저 이 유형이에요. 왜요? 저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남을 도와요. 거의 이 유형 아니에요.
정말 이 유형은 그거 입으로 말하고 인정하기 참 시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 유형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긴 해요. 예. 3유형. 그래서 지금, 나 정말 맞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맞아.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안 해주셔서 나 이 유형이야. 그렇게 빨리 인정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굉장히 인정하기가 아프다는 거죠. 애니어그램의 여정이 제대로 가시다 보면 참 아파요. 내가 이 정도였어? 내가 이 정도였어? 이렇게 그런 지점이 생기죠. 예, 3유형 보겠습니다. 가슴의 에너지를 안팎으로 쓰면서 가슴에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핵심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이미지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예요. 그래서 어때? 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너 성공해서 3유형이니까? 성공한 이미지야? 그러면 3유형들이 난 성공한 이미지야. 그러겠어요? 성공했어. 아니죠. 뭘 잘하지. 잘하려고 애쓰지, 효율적으로 하지, 요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성숙이나 미성숙, 저는 정말 이런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하면 또 얼마나 성숙했고, 미성숙하면 얼마나 미성숙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의 지혜 이런 두꺼운 책 보면 성숙한 사람 7단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숙한 3번, 7단계는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 제가 성숙해지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자기 이미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러고 싶지, 그렇게들 보는 것 같아. 이런 정도 느낌이신 거죠. 여러분 아까 I am, 나는 누구인가 쓰셨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3유형들은 어때? 나보다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정도. 현대사회에 적합한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쉽게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욕과 자극을 줘요. 난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미션 임파서블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탐 크루즈가 3유형이라고 해요. 탐 크루즈는 파파라치 사진 찍힌 것 중에 인상 쓰고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언제나 카메라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웃는 표정. 팬 서비스 정말 잘하죠. 네. 세기의 미녀들을 다 이렇게 와이프로 이렇게 거쳐가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이죠. 사교적이고요. 적응력도 뛰어나고 일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판단도 정확하게 하죠. 화술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매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유형 이 애니어그램 세미나를 하면요. 이렇게 각 유형별로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역동을 보면 유형을 여러분들이 참 잘 찾을 수 있겠죠. 발표하는 거 정말 다르죠. 장중심과 가슴중심 말이 다르죠. 이런 거 보면 장중심들은 이렇게 속이 터지고 예를 들면 근데 발표하는 시간이 길다 보면 사람들이 좀 떠들고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주의가. 근데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3유형이에요. 화술이 좋고 이래서 확 자기한테 주의를 저렇게 마이크 잡고 보어망이잖아. 이달의 보어망.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죠. 3유형들은. 누구는 자기를 주목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3유형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살아있는 힘이 난다는 거죠. 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3유형들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성공 싫어하시는 분? 없죠? 네. 그런데 3유형에 있어서는 성공이 곧 선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공하면 되고 성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래서 이 성공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3유형 주부면 정말 끝내주는 주부가 되는 거죠.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이렇게 내가 내 분야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과 야망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유형처럼 3유형 역시 일 중독에 빠질 가능성들이 있죠.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거 허영에 빠지기 쉬워요. 세련된 옷차림, 상표, 외모, 명품 중요하죠. 지하 단칸방에 월세를 살면서도 월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명품백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장인 골프채를 가지고 몰래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조금도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수시로 이익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잘 둘러대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 어떤 번호에 앉아 있어도 그 번호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여기서 6번이 먹힌다, 6번 될 수 있고요. 이 집단에서 1번 먹힌다, 1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류형들 역시 자기 번호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기도 하죠.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서 어느 줄에 서야 빨리 자기 차례가 오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식빵을 어느 쪽을 집어야 잼이 더 많이 묻어 있는지가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공에 매여 있는 삼류형이 회피하는 것은 실패예요. 일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삼류형에게.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삼류형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류형들이 실패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른 온갖 화술이 좋잖아요. 다른 말들을 또 하기도 하죠. 또는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죠. 아니면 자신의 실패나 잘못된 기억을 아예 기억해버리지도 않는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아빠의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어요. 그럼 아빠로서 실패죠? 어떻게 해요? 에휴, 젊어서 그런 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실패 아니죠. 아니면 이 자식을 없는 자식으로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실패를 보지 않죠. 실패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더욱더 감정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삼류형들이 머리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감정형인데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나? 감정을 닫아버리고 더욱 일에 몰두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비판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가슴 유형의 핵심 유형인데 감정은 어때요? 감정이 휩쓸리면 성공하기 어렵죠. 그쵸? 슬픔? 이런 거. 이런 사람에 대한 연민? 외로움? 이런 거 좌지우지 되면 효율성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 드라마에서 나오는 자기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여자를 버리고 사장 딸하고 결혼하는 캐릭터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여질 때요. 그래서 삼류형들이 상황이나 역할에 맞추어 느낌을 달리하기 때문에 거짓 감정으로 행동할 수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야, 너 정말 반갑다. 너 지금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명함 어디 있는지 정말 반가웠던 것처럼 했는데 그 명함 어디다 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교회 가서는 아내의 등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의자 빼서 앉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술이 좋아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호소력이 있어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류형하고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쩍쩍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뭔가 속은 느낌? 삼류형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알겠대요. 근데 그게 자신한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전엔 그게 뭔 줄 알았어요?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근원적인 죄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 게 먹힌다? 착한 사람 되고요. 여기서 유능한 게 먹힌다? 유능한 사람 되고요. 무덤덤한 사람이 먹힌다? 무덤덤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릴 수 있는 거, 이기게 될 수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내므로 사기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예. 참 이런 말 삼류형 들으면 마음 아프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번호 유형으로 찍는 게 이런 말이라니까요. 너 삼류형이야? 너 사기성이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이런 능력이 본인은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류형들은.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거짓과 기만이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의미를 묻지 않고 일단 일이 성사되면 돼요. 고객이 주문한 인쇄물에 색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우리만 알 수 있고 고객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팔 수 있는 게 삼류형이라는 거죠. 예. 중고차도 새 차처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류형들이 쓰는 방어 기제는 뭐냐면 동일화예요. 동일화.
얼만큼 성공했느냐로 인생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즉 훌륭한 역할이나 지위 이걸로 동의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 내가 한 설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100분의 1도 못 미쳐 살면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시는 목사님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멋진 화술과 이걸로 던져놓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설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의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돈 많이 버는 의사. 동일화예요. 착한 학생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 착한 여자 어떤 여자예요? 몸매 좋은 여자. 이런 동일화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명함에 있는 타이틀 수,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헐스클럽에 다닌다? 이런 것들로 동일화하면서 진짜 자신을 못 보는 거죠. 12시에 밤에 막 아파트에서 기타를 누가 막 띵똥띵똥 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또 삼류형들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이게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이러면 안 된다. 뭐 반상회를 소집하자. 소집하는데 소집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타를 뚱땅뚱땅 치는 학생이 S대, 명문대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명문대 다니는 학생, 착한 학생, 최고의 학생인 거죠. 그러면 반상회 소집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그 학생이 어디 학교 어디 다니는 학생이더라.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냐. 우리 어른들이 다 이런 거 이해해줘야 된다. 집에 가라 해서 집에 가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동일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류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자기 존재,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기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삼류형들이 자신의 크고 작은 저지른 잘못들을 크고 작은 거짓들을 똑바로 보고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틀렸어. 나 거짓말했어. 이것도 삼류형이 이것을 가슴으로 인정하시기까지가 참 먼 길이 되겠지만 이걸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실패의 비밀인 거 아세요? 말하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동체 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면서. 공동체 하시면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양육하셨거든요. 제자 훈련. 그렇죠. 근데 막판에 다 배신하고 떠났죠. 공동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조장이나 리더 해보신 분 아시죠? 공동체 무너졌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철저하게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로 극형에 처해지는 것. 삼류형들이 실패해도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이 떠지실 것 같아요.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픈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 그럴 때 삼류형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진실성과 정직이라는 거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많다고 보시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을 삼류형이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실력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시죠. 예, 우리 삼류형을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진실을 외면해버린 삼류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제가 저조한 존재임을 압니다. 성공을 위해 몸을 치지 않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예, 가슴의 에너지를 안쪽으로 쓰는 사유형이에요. 그래서 사유형들의 이미지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독창적이다, 그래서 나는 뭔가 남과 다른 것 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사유형들에게 특별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답을 다 다르게 하시겠죠.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다 특별한 거 아닌가요? 라든지 사유형스럽죠. 참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군계일학 뭐예요? 나는 학이고 다른 사람은 다 닭인 거죠. 인상 비밀처럼 슬픔을 간직한 인상이 많아요. 글썽글썽한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말소리도 조금 구슬프죠. 멀리서 봐도 조금 다르게 돋보이는 사람들이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유니크한 사람들이요. 사유형들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미적인 감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유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다 사유형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유형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더라. 남다르게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감각들이 있더라. 스타일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죠. 이건 별로 다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입으면 색깔을 다 맞춘다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남들이 다 여기다 행커치프 꽂을 때 색깔 스타킹 돌돌 말아서 여기다 꼽는다든지 뭔가 남과 다른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이고 예외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민감하고 사력 있고 정서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정심이 깊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 감정을 잘 이해해요. 그래, 그랬을 거야. 그렇게 느낄만 해.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을 잘 해주는데 이 말이 진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유형들은 안 느껴본 감정이 없는 거죠. 감정이란 감정은 다 느껴본 거죠. 특히 소외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재능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소외감을 많이 느껴본다는 거죠. 사유형들이 소외감을 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사유형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심오한 것들, 깊은 갈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있어서 자연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숲으로 들어가서 2-3시간 이렇게 걷다 보면 그러면서 산을 막 헤매죠. 그러다 보니까 들풀 하나에도 다 상처가 있더라. 네. 동물의 눈만 봐도 그 동물의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화분을 선물한 4번 친구에게 이 화분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돼? 얘네들이 다 목마르다고 해. 네. 네. 이런 4번들에게 1년 내내 잠 못 이루는 밤이죠. 봄에는 움트는 새싹이 부르고 이른 봄에 가뭄에 목련이 목마르다고 울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소리에 가슴이 저미고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형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함과 고유함이에요. 어린 시절에 상처만 받았다는 사유형들이 많은데 이것은 물론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경험한 그 경험에서 경험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사실을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해석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해석했냐에서 어디서 뭐가 왔어요? 내 성격이 온 거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땠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유형들은 어느 시점 뭘 어떻게 결정했어요? 평범하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뭔가 남 달라야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이런 특별함에 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남과 달라야 한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느껴요. 난 이 세상에 귀양 온 선녀고 남편은 나무꾼이고 아이는 그의 아이예요. 나는 언젠가 날개옷만 찾으면 돌아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특별하다고 느끼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느낌을 깊이 가지는 거죠. 카프카의 일기의 한 소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나와 비슷한 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물론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내 머리 위에서처럼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예, 다르다는 거죠. 감수성이 예민하고 강렬한 정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깊게 상처받아요. 사유형들이. 이런 면들이 사유형들 아세요? 같이 있는 사람, 사유형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 거 혹시 사유형들 아세요? 네. 네. 사소한 일에 쉽게 깊게 상처받으시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상실감에 쌓여 있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슬프지만 그렇다고 그 슬픔에서 딱히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슬픔은 삶 자체고 죽음은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런 데 집 짓고 살고 싶다. 사유형들은 어때요? 이런 데서 죽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사유형들에게 죽고 싶다는 최고의 감탄사예요. 죽음도 늙어서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언제 죽어야 돼요? 사랑의 절정의 순간에 죽어야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마 사유형들이 자신을 말로 정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사신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는 흰 드레스에 백합꽃에 둘러싸이는 건 필수 옵션이에요. 그래서 한참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흰 옷만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앙 선생님. 네. 예, 이런 어떤 사유형의 특별한 면은 굉장히 단면적으로 말투라든지 이렇게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흰색 옷만 입고 다니신다든지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사유형들이 다 그분처럼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유형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근데 뭔가 이런 그 내면의 그 나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형들이 감정에 빠져서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유형들은 대체로 상처를 깊게 나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데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 타는 그 감정의 기복이. 어떤 날은 사유형 엄마가 기분 좋으면 식탁보 막 쫙 깔고 막 접시 막 나고 막 촛불 켜고 와인 주고 막 이렇게 해주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떨어지시면 소파에다 불도 안 켜고 깜깜하게 이렇게 하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수면 바지 입고 이렇게 막 누워 계시고 엄마 배고파요. 너는 이 상황에서 밥 생각이 나니? 사는 게 이런데.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죠. 같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유형대로 나 이만하면 남 돕고 살지. 나 이만하면 완벽하게 일 처리하면서 살지. 나 이만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 얘기 잘 평화롭게 살지. 나 이만하면 리더십 있게 살지. 그런데 그거 깨달으셔. 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겠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이것만 깨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사유형들이. 그래서 이런 사유형들의 강한 자의식과 민감성이 이 나는 남과 다르다는 느낌이 고유함, 광적으로 특별함에 집착하기도 해서 너무 튀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거나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뭐 눈이 한참 왔는데 뭐 하얀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긴 치마를 입는다든지, 뭐 여름에 흰색 뭐 장부츠를 신는 예를 들면 이렇게 과하게 튀는 것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고 강렬한 모험이나 비극에 뛰어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다든지. 그래서 사유형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외감, 자기연민, 우울 이런 감에 이렇게 빠지다가 격렬하게 분노하기도 하죠.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서 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유형이라고 해요. 무슨 덕이요? 변덕. 네. 그래서 사유형들이 이렇게 특별함에 매여 있는 사유형들이 결사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관례적인 거, 진부한 거, 품위 없는 거, 값싼 모방, 천박한 피상적인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해요. 혐오해요. 혹시 나 평범한 거 아니야?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평범한 것을 회피하다가 정상적인 것까지, 남과 비슷해지는 것까지 회피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4번의 딜레마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유형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싫은 거 뭐예요? 기성복, 교복, 유니폼 똑같이 입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유형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똑같이 환자복 입어야 되잖아요. 너무 싫어서 뭐라도 하는 거죠. 막 목에 스카프를 매거나 환자복 입고 팔에 뭐라도 하거나 이렇게 남과 똑같이 입는 것도 싫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옷 사러 간 요즘 유행하는 옷이에요. 사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사요. 집에 가져가면 언니가 뭐라 그래요? 넌 어쩜 이렇게 옷을 사와서 걸레쪽 같은 옷만 사오냐. 네.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적금 들고 집값이 올랐네, 펀드가 어떠네,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천박한 거네. 니들은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유형이 애니어그램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나도 유형 중에 하나야?
사유형들 애니어그램 설명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나를 유형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숍을 할 때 유형별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대체로 사유형들은 다 서로 안 쳐다보고 계시죠. 고개를 돌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 9가지 유형 중에 없는 것 같아요. 10유형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예외가 된다고 사유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원적인 죄는 선망과 질투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모든 것이 특별한데 왜 뭘 선망하고 질투할까요? 그죠? 선망하지 않는 대상이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멋있고 품위가 있는지, 더 안목 있는지, 더 천재적인지, 심지어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지,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지 이러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가슴 중심이니까 뭐예요? 사유형의 것도, 사유형의 욕구도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거부해요. 네 마음을 알겠다고 해도 뒤집어지고 모르겠다고 하면 더 상처받고 남들과는 달라야 하면서도 동시에 평범한 것에 질투의 눈길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사유형의 딜레마가 되겠죠. 소유하게 되면 실증을 느끼고 멀어지면 그리워하는 것을 반복해요. 아버지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 반대를 이기고 결혼하면서 결혼식 입장을 하면서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져 떠나는 그 모습,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 저만한 남자도 없었는데 또 잡고 싶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만족한 적이 없어요. 사랑도 꼭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을 선택한다든지 과거에 대한 짙은 황수, 미래를 동경하면서 이룰 수 없는 갈망에 중독돼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거죠. 사유형들의 방어 기제는 인위적인 승화예요. 인위적인 승화,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징, 의식, 멋부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슬픔과 고통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완화시키는 거죠. 1년 내내 레인코트만 입고 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아니 왜 맨날 그 레인코트를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입고 다니냐. 10년 전 그녀가 떠나던 날에 비가 왔지.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는 늘 비가 내려. 이런 표현들이 인위적인 승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유형들은 자기가 꾸민 세계 안에서 더 편안하게 느껴요. 연극적인 삶을 산다고 하죠. 우아하고 세련된 복장, 실내 장식, 습관, 취미 이런 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심하게 고안돼서 맞춰진 거라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말로 고백을 해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될까 말까인데 타닥타닥 타는 패치카, 약간 은은한 조명, 멜랑콜리한 음악, 약간 시든 장미 한 송이, 남들 다 적포도주면 난 백포도주. 이 분위기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대고 야 깜깜한데 불 켜자 그러면 4번을 2번 죽이는 거죠. 이렇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서 표현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내 몫, 거절당하는 것도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유형들의 방어 기제예요. 이런 사유형들이 감정이 자기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유형들은 감정과 동일시하죠. 감정이 나고 내가 감정이죠. 이거 알아들으시면 사유형들에게 큰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정은 문자 하나로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전화 한 통으로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기분이 문자 하나 받고 기분이 그렇죠? 그게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정과 나를 떼어놓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관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사유형들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조화로움, 힘든 조화로운 마음의 평온이라는 거죠. 감정이 난지 내가 감정인지 이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벗어던지고 감정의 균형을 이루기만 하면 이 사유형들이 멋진 인격자,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헬리나 오멘 신부님의 새벽으로 가는 길 이런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유형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친구가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 친구와 단절되는 느낌으로 고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우엔 신부님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길을 인도하고 있죠. 이게 사유형들이 자신의 감정과 분리시킬 수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들의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미천해 보이는 잡초도 가장 화려하게 꾸미시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나, 꾸미지 않은 나,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유형의 기도, 한 번도 완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오늘도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혼자 상처받고 있는 사유형들을 위해서 사유형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과거의 슬픔과 고뇌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대로 진행이 되면 1시 한 15분에서 20분까지 갈 것 같아요. 네,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시까지죠. 네, 1시 15분에서 20분까지. 빠르면 15분. 네, 혹시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가셔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형들이 남았는데요. 머리형의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오유형이에요. 나는 현명하다, 많이 한다, 통찰력이 있다. 이제 오유형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현명하고 쉽지, 지혜롭고 쉽지, 많이 알고 쉽지 라고 말씀하시겠죠. 지적이고 사력 있고 수용적인 분들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람들이죠. 분석적이고요. 명확하게 상황을 잘 봐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모든 이에게 각자의 영역을 허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용적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놀라지 않는 침착한 사람들이죠.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로 모든 것을 마음에 쌓아둬요. 사력 있고요. 잡담보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나마 그 이야기도 말수가 적죠. 그래서 훌륭한 청취자인 거죠. 비밀을 털어놓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새어나가지 않아요. 모임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적이 없죠. 그래, 꽤 띄워드렸죠. 예. 자, 머리형의 핵심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유형들을 뭐예요? 충분히 알면. 내가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 예. 이것이 집착이죠. 어디에 집착해요? 아는 것. 아는 것이 그야말로 오유형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죠. 그야말로. 예. 모든 것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 자기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현실에 뛰어들 수 없어요. 뭐 좀 해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가서 발표 좀 하세요. 전 잘 몰라요. 저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좀 나가서 해보세요. 전 잘 몰라요. 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발표를 하면 저걸 안다고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 어떤 주제나 상황의 모든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어리석은 바보가 될까봐 두려워해요. 어리석은 바보가 될까.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예. 먼저 나서서 말하지도 않고요. 행동도 빨리 하지 않고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사 온 지 5년이 됐는데 옆집 사람이 이사하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처음 뵙네요. 이렇게.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 자기 시간을 뺏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은밀한 공간,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생일 파티에서 빠져나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방도 어떤 방 좋아해요? 다락방, 숨어있는 방, 안 보이는 자리. 그래서 오유형들이 화내거나 이런 건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유형 방에 노크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아마 8번보다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오유형 사장님이 큰 그 사무실에서 자리를 어디에 차지했냐면 통유리가 있어가지고 탁 뒤를 돌면 밖이 보이는 그 멋진 사장님 자리가 아니라 탁 열면
안 보이는 문 뒤에 그 자리 있죠. 네. 가장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앉는 탁 열면 안 보이는 여기에 자기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 그만큼 이렇게 사회생활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유형들이 지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혼자서 뭐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혼자서. 비밀 공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많이 알아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유형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맞추지 못할 문제를 내고 혼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유형에게 물어봤어요. 이 설명을 보고. 그게 왜 좋냐고. 학생, 정말 그러냐고. 그렇대요. 근데 왜 학생들이 맞추지 못할 문제가 왜 좋냐고. 그랬더니 나만 하니까. 네. 이게 오유형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극히 경계적인 태세를 취하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이 오유형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밖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구유형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커튼 닫고 불 끄고 잔다고 그랬죠. 정말 자요. 바로 자요. 구형들은 눈 감으면 자요. 오유형들은 커튼 닫고 불 꺼요.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뭐요?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말들이죠. 자, 오유형들이 회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허감이에요. 이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관찰해. 머리형이잖아요. 끊임없이 머리로 사실을 재구성하고 관찰하고 구조화하는 거죠. 예. 그냥 사태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만 하는 거죠. 영원한 관객으로 비관여하고 비참여해요. 양육이나 집안 문제를 배우자에게 다 떠맡기고 보고만 있다가 다 끝나는 게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엄마가 딸이 대학 입시 때문에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거죠. 아빠, 오유형 아빠. 그러고 나서 다 떨어지고 안 됐는데 너희가 그럴 때 이렇게 했을 이렇게 분석해. 이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쵸? 빡치죠? 그거를 미리 말해줘야지. 이 남편이 아빠라는 작자가 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하고 탁 들어서 자기 방의 문을 탁 듣고 들어가는데 그 방 문이 성문이 닫힌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오유형들이 이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살면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으는 거예요. 생각, 관념, 특히 지식.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데 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공허감의 실체라는 거예요. 오유형들이 이 공허감을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끊임없이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더 알아야 된다고 더 공부해야 된다고 느끼는 이것이 내 공허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관념, 지식뿐만 아니라 침묵, 책, 우표, 신문, 치약 뚜껑, 우유 팩, 어릴 때부터 받았던 선물, 편지 이런 것까지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체가 뭐예요? 공허감이라는 거죠. 네. 근원적인 죄는 인색함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놓기 인색한 거죠. 시간, 돈, 일, 말까지도 절제해요. 그러면서 절제를 자랑스러워하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욕구에도 인색하죠. 그래서 뭔가 사려고 하면 굉장히 망설이는 거죠. 뭐 하나를 사는 거? 이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또 더불어 나누면 잃어버릴까봐. 이게 뭐예요? 공허감이에요. 더불어 나누면 잃어버릴까봐. 흩어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천성적으로 금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검소하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화장지를 2겹을 나눠서 한 겹으로 그거 다시 반 겹으로 나눠 쓰고 뭘 절대 버리지 못하고 옛날부터 있던 거 다 모으고 있지만 그것이 인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색함, 탐욕이라고도 하는 오유형들이 내가 무슨 탐욕함이냐 이렇게 검소한데 나누지 않음이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특히 지적인 탐욕이 많다는 거죠. 예. 오유형들의 방어 기제는 후퇴와 거리두기예요. 오유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감정으로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죠. 감정으로 얽힐만 하면 거리를 두는 거죠. 아니 오유형들은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왜? 감정은 비합리적이니까. 머리로 시뮬레이션에서 구조화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유형들이 감정과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객관성을 가지려고 늘 애를 쓰는 거죠. 평온을 유지하는 것과 감정을 통제하에 두는 것이 오유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오유형들은 자신 사랑에 빠졌는지
이런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호들갑을 떨거나 야단법석 떠는 거 혐오감을 느끼죠. 오유형들은. 타고 있던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 오유형 아무렇지 않게 위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수습이 됐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절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에 상황에 자기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사실은 밀도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서 그 모든 감정을 머리로 분석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집에 와서 혼자 내 비밀 같은 공간으로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유형들이 자신의 감정과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그 자리에서 느끼지 않아요. 낮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웃지도 않죠. 웃어도 오유형들은 소리도 나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그때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때 낮에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거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지적으로 분명하고 이치에 맞게 느끼려고 애쓰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남에게 뭘 묻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오유형들이 컴퓨터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러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오유형일수록 감정, 육체적인 스킨십, 성생활 이런 것들을 회피한다고 해요. 육체적인 표현 능력이 부족하죠. 누가 허그를 하면 몸이 더럽혀진 느낌. 악수를 하고 나면 헌혈한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죽은 채 하는 동물처럼 자기 내부로 움츠려든다는 거죠. 안철수 씨를 오유형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한참 전에 그 성공시대라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때 어떤 프로에 나왔는데 그 부인하고 데이트하는 얘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 8시에 만나서 같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온 데이트 너무 좋았어. 이렇게 데이트 한다는 게 오유형들의 데이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유형들이 감정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면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데 누가 감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물미역이 몸을 감는 것 같은 느낌. 젖은 신문지가 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 폭발하는 사람 보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오유형들이. 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생각은 행동을 해보면 다를 때가 많죠. 아는 것은 그저 이해하는 거죠.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반영되는 것이죠. 연애소설을 50권을 읽고 사랑을 다 체험했다고 시중에 나오는 연애책을 다 읽고 나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빠져봐야 아는 거죠. 물론 오후 연애 이런 건 한 권만 읽어도 연애를 예. 사랑이란 열정적으로 빠져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헌신과 행동으로 나가서 참여하라고 오유형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행동하고 실수하고요. 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내 손에 피를 묻혀보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묻혀보라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할 때 정말 객관적인, 그렇게도 원하는 객관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육체 노동하고 정치적인 활동, 사회적인 참여, 예.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때 맺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객관성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덮어두지 말고요. 오유형들이 그 빛을 마을 위로 비추라는 거죠. 예, 우리 오유형들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관객이 되어 무대를 오르지 못하는 오유형과 내 안에 있는 오유형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되어오시고 당신의 손을 거두면서 방패를 가르치셨고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삶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머리의 에너지를 안팎으로 쓴 육류형이에요.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편이다. 계속 들으셨지만 자아 이미지는 뭐예요? 나는 이래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나마.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자아 이미지예요. 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범과 규칙을 중요시해요. 사람들과 상부상조할 줄 알고요. 믿음직한 사람이고 협동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공동체에서 늘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때 있는 사람들. 비 오는 수요일에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 예. 예. 어느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집단에 최선을 다하죠. 인간관계에도 충실하고요. 일단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요. 늘 최악까지 대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신중하고요. 일처리 잘 하지요. 사람들을 잘 돕고 임원들이 돕는 것과 또 달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육류형들이 뭘 집착하고 있어서 이러시겠어요? 예,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인생이 안전하고 확실한 건가요? 인생 자체가 모험이죠.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어쨌든 육류형은 세상이 너무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법, 상식, 규칙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키죠. 예. 세상을 허리띠에 멜빵까지 하고도 바지춤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해요. 육류형들은. 1번과 6번 여러분들이 번호를 찾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비슷해서 좀 헛갈리는 번호들이 있죠. 1유형과 6유형들이 좀 헛갈릴 수 있어요. 둘 다 부정적인 번호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 찾아내는 번호죠. 1유형들은 어때요? 해놓은 일이 잘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6유형은 어때요? 앞으로 할 일이 제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거고 이거 할 때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시판관이 아까 인류형들은 엄격한 신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시간이 이제 다 된 채는 제가 이제 약 먹을 때 엄격한 심판관이 인류형의 내면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켜본다고 그랬죠. 육류형에게는 엄격한 심판 결정 조정위원회가 배심원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배심원이 10명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 육류형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뛰는 그런 마음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전함에 매여 있죠. 아파트 꼭대기에 이사를 가도 끝에 1층까지 닿을 수 있는 로프를 꼭 가지고 사는. 네, 불나면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매여 있죠.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고 일을 맡기면 걱정이 안 되지만 책임감이 지나쳐서 융통성을 잃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하는 틀 안에서만 일하고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편협해서 설득하기 어려운 육류형들의 별명이 뭐예요? 그래서 소세지. 왜요? 앞뒤가 꽁꽁 막혔다. 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난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육류형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인류형과 육류형이 완벽주의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인류형들은 장중심이죠. 내 뜻, 내 의지가 있어요. 육류형은 머리형이죠.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매우 어려워해요. 자기 확신이 잘 없는 거죠. 머리로 끝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엇을 맡기거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안전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면 매우 당황해요. 육류형들이 미리 일을 맡기면 참 잘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당황하시죠. 불필요한 의심에 시달려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우유부단함도 있어요. 정통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를 좋아하죠. 상하 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계급 체계를 좋아하고요. 보수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육류형 남자들이 탈령하는 군인이 이해가 안 된다. 왜 먹여주지, 재워주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 좋은 세상을 왜 탈령을 해? 이런 거죠. 네. 불필요한 의심에 시달리기도 이 두려움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내가 에어로빅을 배우러 다닌다. 에어로빅을 배우러 다니다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전자동으로 항상 체화까지 가는 거죠. 네. 아이가 교복 바지를 스키니로 완전히 줄여 입었다. 저러고 다니다.
머리 염색을 하고 하다가 나쁜 아이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나쁜 탈선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대학을 못 가고 인생을 망치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대학까지.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이고요. 늘 적군인과 아군인가를 구분해요. 집단 이기주의가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죠. 권위자에 매우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6번이신데 권위자가 조선일보였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모든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는 말이라서 이렇게 어떤 매체가 될 수도 있고 권위자에 의존을 해요. 그러나 그 권위가 항상 정당한 것인지 묻기는 하죠. 그래서 육류형들이 잘 쓰는 말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이렇게 권위를 주고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8번보다 더 권위자에게 맞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육류형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걱정하고 심지어 걱정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걱정 근심 주식회사죠. 예. 육류형들이 회피하는 것은 일탈이에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불확실한 것, 특별함. 왜냐하면 정해진 룰과 규칙에서 벗어나고 권위에서 권위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을 때 뭐예요? 안전하지 않을까 봐. 안전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잘 하지 못해요. 정해진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외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편하고 모험과 도전, 변화를 깊이 하죠. 모험을 해서 성공하느니 기회를 잃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육류형한테는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즐겁다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게. 그래서 새로운 환경, 직장, 새로운 일, 이런 거, 이사해서 적응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사를 가도 꼭 예전 동네에 주유소를 가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막히는데 왜 꼭 그 주유소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 육류원들이 이런 지점을 보셔야 돼요. 이유가 없이 매여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뭐예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죠. 머리형의 두려움. 두려움이죠. 공포. 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인생을 즐길 겨를이 없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잠을 자는 독일 병정 같은 스타일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그냥 다 하고 다 해먹고 이렇게 오는 거. 세상에 일탈이라면 이런 일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일탈한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많이 묵상하셨잖아요. 일탈 좀 했다고 하나님 우리 내치지 않으시거든요. 육류형들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쩌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원적인 죄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 공포에 끝없이 시달리죠. 특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예, 이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 온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죄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 뭐예요? 불신앙이죠. 이래서 근원적인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죄야? 바늘구멍만한 근심이 두려움으로 엄청난 공포로 증폭이 되는 거죠.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퇴근한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문자 했어요. 문자 답신이 없어요.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9시, 10시, 11시가 됐어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11시 반 전화가 꺼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11시, 12시에 걱정하고 저 멀리서 삐뽀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었나 보다. 죽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장례식 치르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지?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나는 이제 내가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전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1시 반이 돼서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돌아오신 거예요? 죽었던 남편이 돌아오신 거죠. 어떻게 나가서 맞아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사람 생각. 그 걱정이 누구를 위한 걱정이에요? 남편을 위한 걱정이에요? 아니죠. 내 걱정이죠. 이게 6번들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되든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최악까지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너 그 안에 신용카드 있었지. 신용카드 분실해도 너 누구는 집을 날렸다는데 전자동으로 최악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내가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육류형들은 여러분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둘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아니다 뭐다. 맞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버리는 공포 대항형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 대항형 6번들은 8번처럼 느껴져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8번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 욕구, 내 밑으로 들어와. 이래서 힘을 보여주는 거라면, 공포 대항형 6번들은 두려워서 먼저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깐죽거리 잔혹사 개콘 혹시 보셨어요? 끝. 이렇게 하면, 잘 못 보시는구나. 어쨌든 그런 캐릭터. 보스, 정말 무서운 보스 밑에, 이렇게, 2, 3인자로 있어. 막 이렇게 세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8번하고 비슷해요. 공포 순응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육류형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6번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시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쫓아갔다라든지 뭐 하여튼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육류형이 말고의 길을 잘랐죠. 예수님 잡히실 때. 그때 그것이 이 공포 대항의 어떤 두려움의 발로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6번인데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들 이런 판류형 모습이 좀 느껴지죠. 공포 대항형들은. 육류형들이 쓰는 방어 기제는 투사예요. 위기감을 느끼면 의식이 외부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투사인데 자신 안에 있는 불신 때문에 뭐예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육류형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동기가 타인에게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어요. 옆집 순이네 집에 망치를 빌리러 가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순이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어제 만났을 때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인사도 좀 쌩하게 인사를 했어. 왜 그랬지? 저때 커피 마실 때 내가 그 한 말에 발끈한 그 말에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여자 정말 속이 진짜 좁네. 하고 옆집 순이네 집에서 띵동 하고 눌러서 순이 엄마 딱 나오면 나 네 망치 필요 없거든? 이렇게 하는 게 투사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게 그 사람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투사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오늘 페이스북에 그 사람 글 너무 좋더라. 그 사람 글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글에서 나 투사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되게 좋은 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 글을 항상 그따위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투사, 우리 일상이 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육류형들은 이 방어기제가 투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류형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들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줄 알았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딱 저거지. 딱 그러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알고 이게 투사라는 걸 알았다. 이게 육류형들이 쓰는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여러분 갈등은 너를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서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육류형들이 방어기제가 투사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해야 될 때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육류형이 머리형임에도 불구하고 머리형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점이죠. 그래서 있는데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좋다는 뜻인데 비아냥거리거나 남을 놀리는 것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좋다는 뜻인데 자는 딸이 너무 예뻐서 그 딸 뺨에다가 발을 갖다 댄다든지 아빠가 네. 뭐 더럽게 이쁘다. 이쁨은 이뻤지 더럽게 이쁘다 이런 거. 네. 애니어그램 잘하고 이렇게 배우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잘하려고 어떤 선생님이 가서 정말 잘하려고 했더니 6번 남편이 너 남자 생겼냐? 이렇게 의심이 많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100점 맞은 아들한테 야 컴퓨터 고장나서 7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다 좋다는 말인데 들리는 건 어떻게 들리세요? 6번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쁜 딸에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31 사다 주고 그거 막 좋아서 먹는 딸에게 야 너 다이어트도 안 하냐? 이런 표현들로 육류형들이 이런 표현들로 관계가 한 방에 훅 가기도 하죠. 예. 이런 육류형들의 방어기제고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내면의 불안이나 두려움의 실체와 맞설 수 있어야 해요. 예.
육류형들이 이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실체가 없는 것과 싸우려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류형들이 계속 여기서 잘 벗어나시지 못하시죠. 자신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는 법을 육류형들이 배우셔야 돼요. 충실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과 지성을 같이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던 그 중간 간부들이 육류형이 많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어요. 그쵸? 충실함이죠. 예. 지성이 함께 있는 충실함이어야 하죠. 지성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결과가 어떤가요? 그렇죠? 정말 그 육류형들이 지성이 없을까요? 저는 그 시점에서 한번 육류형들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안이 클수록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수록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오히려 생각을 멈춰버리고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이런 시점들을 육류형들이 봐야겠죠. 두려움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서슬퍼런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는 두려움에서 나오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용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류형들이 이런 것을 알아들으시고 그러실 때 육류형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참된 용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육류형들 100년 인생의 1000년 근심인 육류형들을 위해서 함께 육류형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과 능력과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아시게 되리니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신의 안전한 분을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오정이 귀지를 다 파내고 개과천선해서 학업에 열중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혹시?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오마이에 안 떴나요? 예. 그래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뭐지? 사오정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너 이제 학업에 열심히 한다더니 정말 개과천선했구나. 그래 이건 뭐야? 예, 어머링걸. 예. 언제적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낄낄거리면서 전파시키고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진리형이에요. 예.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서 인생에서 좋은 면, 즐거운 면만 보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행복해, 멋져, 나에게 인생이 정말 즐겁고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난 특별히 축복받았나 봐, 행복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쾌활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언제나 즐겁고 미소 띤 밝은 인상, 고뇌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요. 인생을 하나의 선물처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단순하고 실질적인 진가를 알아보며 감사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천진난만하고 거리낌 없이 유쾌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칠류형들이 나타나면 주변이 활기를 띠죠. 떠들썩해지고 기발한 농담도 잘해서 분위기를 잘 띄우죠. 사심이 없고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기회와 선택으로 다 가득 차 있는 활동적다고 여기면서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혁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는 자유분방하고 모험심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롯데월드의 사람들이죠. 그런 칠령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쾌락과 재미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거 재밌냐? 이게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짜릿한 흥분, 자극을 과도하게 추구하죠. 흥미있는 것은 밤새워서 하고 지루한 것은 죽어도 못해요. 7번은 궁핍해지거나 지루해지는 것을 최악으로 생각을 하죠. 쾌락은 느낄수록 힘이 솟고요. 충동적, 방종적, 광적으로 절제하기 힘들어요. 걱정하지 말자. 난 행복해.
하고 되뇌이면서 놀러 갈 일이 있다? 할 일이 태산 같아도 그래 가자 하는 거죠. 예.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 국물이 아쉽고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 고유의 맛을 놓칠 수 없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 7번들에게 짬짜면이 나왔을 때 쌍수를 들고 그 7번들이 환영했다는 거죠. 다다익선이에요. 뭐예요? 좋은 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두 개 좋은 것 중에 한 개 포기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지 일상적인 일에 꾸준히 대하기가 어려워요. 진류형들이. 예. 구두를 사러 가서 너무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 검정 구두도 좋고 갈색 구두도 좋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이 두 켤레를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 다른 구두를 2개 다 사오는 게 순류형들의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부풀린 긍정주의, 낙천주의로 피상적인 삶을 살아요. 인간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서 신경 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 열심히 활동해서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거,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숨기고 수다스럽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인생 경험을 피하는데 이것도 깊은 내면의 진짜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기 심연을 보면 그 보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순류형들은 영 가까워지기 힘든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젊은 7번들은 종종 이렇게 이성에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죠. 나는 뭔 줄 알았는데 그 7번 나는 우리 시간 자체를 재밌는 시간을 즐겼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여를 피함으로써 무책임하고 상처 주는 경향들이 있죠. 예. 책임과 관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으로 나는 특별히 축복받고 일상의 고난 같은 데서 면제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진류형들이 자아도취적인 경향들이 많아요. 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재능이 많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리함에 집중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문가가 되기, 재능이 많으나 끝까지 전문가로 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과장된 긍정적인 견해를 특히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죠. 예. 회피하는 것은 고통을 결사적으로 회피하죠. 예. 인생의 슬픔, 어려움, 갈등, 불쾌함을 악덕으로 여기고 멀리해요. 다른 사람이 내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슬퍼 보이는 것조차도 비난하죠. 예. 그래서 나는 괴롭고 싶지 않다는 공식으로 모든 삶의 심연을 관리하고 인생의 단맛만 보려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피터팬 같은 사람들이죠. 배우자들은 7번과 결혼해서 살면 평생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라는 거죠. 재밌고 이벤트 해주고 이러는 건 잘하지만 정말 고통의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는 그림자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십자가를 피해서 곧장 부활로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과장된 공포가 있어서 일명 엄살왕이죠. 일을 적게 하는데 제일 피곤하고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아. 암인가 봐. 초등학교 3학년 때 불주사가 무서워서 그거 안 맞으려고 온 학교를 다 도망 다니고 6학년 교실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그 간호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공포에 기절을 했다. 이 공포가 칠류형도 공포가 머리형이잖아요. 머리의 공포죠. 머릿속에서 있는 공포지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기절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애기도 친구들 모아놓고 익살스럽게 허풍을 하고 어제 내가 넘어져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칠류형들이 이 고통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례식 병원에 병문안 가는 거 매우 힘들어해요. 예. 슬픈 사람 보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랬죠. 이들의 유혹과 함정은 이상주의예요. 현재는 실망스럽고 진부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와 이상적인 것에 열광하죠. 그래서 칠류형들이 함정이 뭐냐면 두렵고 불안할수록 계획으로 도망가요. 그래 직장을 싹 바꾸면 이사를 하면 이렇게 계획으로 도망가죠.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공부 계획을 쫙 세우고 한 달짜리 공부 계획을 딱 세우고 1등한 것 같은 기분으로 잠이 드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1등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에 해당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계획표만 봐도 1등한 것 같아요. 이게 칠류형들의 함정이라는 거죠. 네. 또 남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것에 대해서 아까 이상주의라고 했죠. 매우 이상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충고해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충고해주면 너가 들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남들에게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스킵하고 애니어그램 강의 재밌다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 시간이 길대. 4시간, 6시간을 어떻게 앉아있지? 딱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걸 다 들었다 생각하고 시간이 싹 지나서 4시간 후면 좋겠다. 내 머릿속에는 애니어그램이 다 남아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칠레형들이 있다는 거죠. 고통은 스킵해 가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런 칠레형의 근원적인 죄는 무절제, 폭식, 방종이에요. 본능적으로 만족과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거죠. 나도 그러면 밥 많이 먹으면 폭식이니까 7번인가 7례형인가. 네. 아마 7례형이라면 이 부분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아무리 해도 무절제하다는 거. 누군가에게는 보이기 싫은 정말 무절제함이 있다는 거. 그래서 7례형 역시 치명적으로 무절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례형 역시 아까 9유형처럼 중독에 빠져들기 쉬운 유형이에요. 예. 2박 3일 동안 비디오 16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까 9유형은 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7례형 저거는 암시야. 이따 봐라. 이제 저 복선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봐라 하면서 대사를 이 배우들보다 제가 대사를 더 많이 하면서 해설하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사고 이러면서 탐닉하고 허세 부리고 과장하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 박탈당한 보살핌을 물질적인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칠령들이 알으셔야 되겠죠. 방어기제는 합리화예요. 실패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이유나 뼈아픈 체험을 직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해명하고 주장해요. 혹시 내가 7령인데 내가 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럼 멈추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매우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정말 7령들의 이 합리화, 끝없는 합리화 변명을 듣고 있다 보면 끝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7령들이 내가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나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멈추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 실수, 애인과 이별한 슬픈 상황에서도 자유도 멋지잖아? 난 실은 혼자 되고 싶었어. 걔는 소유욕이 너무 강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소유욕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7령 역시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없어요. 왜? 합리화하고 지나가니까. 자기 진지한 관계 맺기, 희생과 헌신이 부족한 거, 책임지기를 싫어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죠. 예. 이런 7령들이 한번 합리화. 예. 7령들이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요. 자신이나 세상사의 고통과 어두움을 침착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온갖 계획 세우기와 성급한 합리화가 뭐예요? 현실 도피라는 거죠. 현실 도피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과 성실해지는 것을 배워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7령들이 이거 알아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7령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고통을 제거한 반쪽짜리 기쁨이 아니라 진지한 기쁨이라는 거죠. 인생의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인 기쁨,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일 뿐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려움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직시하고 인내를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도 없음을 7령들이 마음으로 알아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7령을 위한 기도, 고통이 없는 즐거움에 매여서 오늘도 어린아이로 남아서 진짜 삶을 회피하고 있는 구유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욕을 제어하지 못함과 헛된 반쪽짜리 기쁨을 따라 방황하는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원자이신 당신께서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유형이 찾아지세요? 다 끝났는데 혹시 찾아지셨어요? 네.
보세요. 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시죠. 나는 2번도 있고, 7번도 있고, 6번도 있고, 나는 다중인가? 네. 모두 다 그러실 거예요. 유형이 이제 헛갈리는, 사실 이제 여기부터는 2단계 날개 화살 혹시 들어보셨죠? 이건 2단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인데, 잠깐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는 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겨주세요. 우리 날개와 화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날개는 내 옆에 번호 2개예요. 5번이면 6번과 7번, 6번이면 7번과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날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 번호로만 살면 어때요? 이것도 다 가면인데 어쨌든 내 번호로만 살면 자 6번을 봅시다. 6번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그 틀에서만 움직이고 좀스럽고 맨날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소세지 같이 일 못하겠네. 융통성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적응하는 거죠. 적응할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냐면 양쪽 날개를 갖다 쓸 수 있어요. 7번에 좀 더 가볍고 쾌활하고 좀 더 융통성 있는 걸 갖다 쓰니까 내가 6번임에도 불구하고 7번에 어떤 것들을 어떤 요소들을 갖다 쓰니까 좀 더 적응돼. 사람들하고 문제가 좀 덜 일어나? 어떤 면에서 좀 더 성숙하다는 소리도 들어.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7번 날개 6번이 있을 수 있고 5번 날개 6번이 있을 수 있겠죠. 색깔이 아주 다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6번인데 좀 더 밝고 명랑한 7번에 그 즐거운 그런 페르소나를 가져다 쓰는 사람은 6번이라도 좀 더 밝겠죠. 5번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이런 5번 날개 6번과는 다른 느낌이 되겠죠. 이래서 내 안에 날개로 인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일반할 수 있는 원칙은 없지만 여러분들 대체로 날개는 외면적인 생활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외면적인 생활에서 내가 밖으로 2개가 되게 비슷한데 밖에선 좀 이렇고 내 내면은 이렇다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건 날개고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은 내 원래도 페르소나니까 자꾸 참 말씀드리기가 이해는 하셨죠. 이거 원래 내 유형이라는 거죠. 2개의 날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날개가 첫 번째 날개는 20대 초반에 펼쳐진다. 그리고 잘 살면 중년 이후에 나머지 날개가 펼쳐진다. 그래서 2 날개를 쫙 펴고 가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애니어그램에 적고 내 안에 접힌 날개를 펴라 이렇게 근데 맞아요. 이렇게 2개 날개를 잘 펴서 쓰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긴 할 건데 여러분 이 날개 역시 근본적으로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라고 살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에서 성숙함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성숙함 그러면 화살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화살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애니어그램 표가 없으시죠? 책을 사셔야 되겠네. 표를 보시면. 네. 거기 보시면 잘하고 있다 이러고. 네. 화살이 있는데 내 번호에서 나가는 화살이 있어요. 그리고 내 번호로 들어오는 화살이 하나 있어. 내가 날리는 화살. 화살의 정방향, 내가 날리는 화살 방향을 스트레스의 방향, 미성숙의 방향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6번이 지금 화살이 어디로 가요? 3번으로 가고 어디서부터 받아요? 9번에서 받거든요. 6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고 그러면 3번의 안 좋은 모습을 띠게 돼요. 굉장히 충직하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런 정직하려고 애쓴 6번들이 3번의 안 좋은 모습 뭐예요? 근원적인 이제 거짓과 기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면 어쨌든 성공하면 되고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이 되면 되고 이런 모습으로 가 있는 거죠. 반면에 6유형이 잘 받아들여지고 사실 이제 여기서 성숙해지면이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성숙해지면 이제 그 성숙함이 잘 받아들여지고 자기 내면을 잘 돌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 모습을 잘 알아갈 때 9번의 좋은 모습을 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불안하고 막 안전에 항상 매여서 걱정에 막 달달달달 하는 6번이 9번이 가진 평화로운 모습, 안정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은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나는 6번이니까 9번의 평안한 모습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면
나는 성숙해지겠다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래 난 6번 위에 9번의 가면을 하나 더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헛갈리시는 어떤 그 심리 유형론적인 애니어그램하고 다른 점. 너의 성숙 방향은 여기야. 일로 가가 아니라 이거 역시 우리가 나를 지키겠다고 쓰는 것이니까 그냥 지표로만 저는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좀 9번의 모습을 띠네. 저 좀 성숙해졌어요. 애니어그램 세미나를 하면요. 제가 옛날에는 미성숙할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날개와 화살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나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번호가 있죠. 날개 2개 있죠. 화살 2개 있죠. 5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번호 영향 우리가 안 받겠어요? 엄마 아빠 번호 2개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몇 개의 번호가 있어요? 7개 번호 최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 찾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내 여정을 가시는 그렇게 아시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가 왜 이런 가면을 더 쓰게 됐는지를 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게 내적 여정이죠. 찾아가시는 게. 예, 넘겨주세요. 예, 네, 이거 넘어갈게요. 예, 9개의 자아 이미지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내 성격을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것은 9개의 내가 이 세상을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쓴 페르조나 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난 이거 벗어져? 네, 넘겨주세요. 이 9개의 우리의 성격의 감옥이죠. 우리가 허상을 살아요. 세상은 힘이야. 고통은 피해야 돼. 나름대로 9개의 감옥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에고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우리 모습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발견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것이 거짓 자아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내가 아니라 나의 일부구나 라고 해서 그 순간 내가 이게 나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속지 않겠어. 내가 죽어도 너 용서 못해. 나는 원래 이거 죽어도 못해 라고 하는 지점이 이 가면은 나야. 이건데 사실은 우리 안에 아까 보신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내 가면이야.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 거짓자 페르조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삶에 내 성격으로 운전을 하고 간다.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 페르조나 없이 다 벗겨졌을 때 얼마나 수치심인 존재인 걸 아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에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가죽을 입혀주셨죠.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격 유형이든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페르조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다 벗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가죽옷이 나인 줄 알고 살고 그 가죽옷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사는 거죠. 그거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면 성령께서 내가 가죽옷을 입은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만 하면 때때로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 그걸 계속 지향해 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페르조나를 가지고 숙제로 안고 가세요. 계속 숙제로 안고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멈추시면 그 다음 일은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넘겨주세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보이세요?
우리 진짜 나를 찾는 거 는 여러분의 유형을 다 발견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씀인데 혹 내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나를 알다가 좀 힘드신 지점을 만나게 어쩌면 지금도 힘드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는 모습, 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보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만 매여 있으시면 그야말로 뉴에이지, 내가 나를 벗고 나로 가겠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겨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의 말씀. 여러분을 유형에 고착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예.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시 돕는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판단으로 하시진 않거든요. 누가 애니어그램을 듣고 쟤는 그래서 판단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겠어요. 돕는다고 나름대로 하겠죠. 너 이리 와봐.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이러는 건 너의 집착이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이 말만 들으면 돼. 이것이 사실은 판단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이 번호 유형을 막 배우자 번호로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이유는 그랬던 거야.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나를 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예, 제 얘기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 답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